오리 먹는 그 답, 해답 뭔지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엔진 오일 게이지를 바꿔주면 어떡합니까? 국토부의 자동차과는 현대자동차 출장소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노력을요? 정부- 5년간 조사만 하고 계세요 지금? 이리저리 발뺌하고 뻥치는 거 흔히 말하기로 가다가 왜 주행을 멈추고 주행 중에 차량에서 화재가 나냐고. 소비자한테 그런 내용도 안 줬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네. 소비자들의 안전 문제 방치하지 마라. 당신들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하면 감사해야 되니까 아이템 꽉 찼어. 안녕하세요. 박병현의 명장 모색 박병현입니다. 지난주에 나갔던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한 얘기를 우리 박용진 의원님하고 제가 오늘 한번 또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명장본색에 올라온 그 관련 영상을 보신 소감 지난주에 올려주셔서 어제 봤는데 이게 국정감사 전에 이렇게 올라왔었으면 그 사장님 현대자동차 사장님 그냥 집에 못 갔을 거예요 그날. 생각을 해보세요. 오일 게이지의 설계상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앞에서는 또 뭐 저 코나자동차 관련한 리콜을 하겠다고 시원하게 또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게 좀 뭔가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아예 엔진 그 오일 게이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작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아니 제가 자동차를 50년 동안 저기 했거든요. 근데 나 오일 게이지가 작게 설계돼서 다른 거 큰 거를 바꿔준다라는 건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어요. 폰이 나올 때도 안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도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 창사 이래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 오일 게이지 바꿔주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저희한테 와서는 처음이라고 그러던데요. 맞죠? 여기 의원님들이 자동차를 잘 모른다고 진짜 얕보는 하여튼 행위같이 느껴져요. 진짜. 네, 저 자동차 잘 몰라요.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거짓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문을 다시 따지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을 구매해두면 그런 문제를 분명히 바로 알았을 거다. 몰랐을 리가 없죠. 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설계해 놓고 그거를 몰랐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그야말로 가장 작은 비용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거나 혹은 오랜 시간 방치해서 책임 기간을 넘기려고 하는 정말 질 낮은 대응이라고 저는 봐요. 대기업들은 이제 쭉 처음에 고객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좀 말이 안 통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나가요. 법으로 가면 그쪽이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거기 법무팀이 있고 전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돈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노펌을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왜냐면 노펌 살려면 기본이 계약금 2천만 원에다가 항상 성공부서 따라서 기본 5천만 원 갖고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노펌 산다 하더라도 자동차 지식이 없어요. 이걸 메이커가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을 북미 시장과는 다른 서비스 그리고 다른 안전 조치 이렇게 사양 차별을 하고요. 서비스 차별을 하고 더 나가서 리콜이라든지 후속 조치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내 소비자들,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호갱님으로 고객이 아니라 호갱으로 이렇게 취급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수천만 원 주고 차를 사고 거기서 골탕 먹고 결국은 본인 책임, 본인 과실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구조가 너무 오래 그냥 방치되어 왔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사실 제주물질법도 소비자 위한 법 아니고 징벌제가 BMW 사건 났을 때 금방 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수입업체들이 이제 수입차들이 한 20% 오잖아요. 얘네들이 거꾸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 사건도 미국에서는 몇 조 돈 내고 거기서 뭐 엄청나게 여기 소비자한테 대응해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 100만 원짜리 쿠폰에서 끝내버리고요. 벌금도 쬐끔 나고. 법이 그러고 제도가 그러니까 이 내문법도요. 이 은근히 빠져나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다음에 그 소비자한테 그 한 종목이 3번 가야 되는 똑같은 거. 그러면 안 써준대요. 증거가 없게 만들고 이렇게 다 다른 걸로 돌리고. 제도적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뭐를 만들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꼭 달려고 해요. 네. 재벌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국회가 보다 좀 전문적이고 보다 더 아주 디테일한 네. 이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마다 나와야 있잖아요.
이 제작 결함과 관련해서 아니면 어떤 제작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량이나 제품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 이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이거를 소비자의 안전으로 이렇게 가는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이 아니라 비용 축소. 만일에 이거를 리콜을 하면 돈이 얼마인데 무상 수리를 하게 되면 돈이 다운된다. 내부 문서에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저희가 확인했었던 내부 문서에도. 저는 사실은 저도 현대가 리콜 제가 많이 시키는 입장에서 내가 이기도 9건을 이기도 고발하는 이유가 저 현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만약 현대가 망하죠. 현대기가 망하면 저도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요. 리콜이 없는 거죠. 저도 다른 일자리 찾아야 돼요. 저도 다 현대 기아차 사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명차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중소기업 같은데 제대로 가격 안 쳐주니까 중소기업에서 연구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증계만 잘 채우도록 하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안 내요. 그냥 네, 명차 그렇죠. 안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명차가 나오려면 볼트 핀 하나, 너트 하나가 명품이 나와야 명차가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거지. 이 중소기업에 이렇게 가서 그 명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명차가 나오겠어? 만약에 싸고 지금 품질 중국 좋고 차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디자인이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가격을 반값이면요. 가성비로 봤을 때 새 차 2번 타겠다? 그럼 이거 선택해도 되겠다라고 오면 현대 힘들어져요. 그동안에 경쟁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우리가 필드에서 지적해주고 문제 있다라면 세심하게 보고, 왜냐면 자기네가 발견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발견해주면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고발해버리잖아요. 이러니까 웬만한 간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지금 약간 그 대상 조사에 대해서 너무나 공개를 하더라고요. 2017년 2월 아마 2월로 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박용진 TV에도 올라가 있는데 그때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장에서 자동차의 제작 결함 문제를 질문한 자리예요. 너무 놀랐는 건 우리도 그때 다 이렇게 이 자료를 다 줬거든요. 질문 자료를. 뭐 하나 제대로 대답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의원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뭘 잘 몰라. 그리고 이것이 제작 결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계속 확인 중이래. 몇 년째? 5년째 확인하고 있대. 그러면 5년이면 정권이 바뀌고 5년이면 자동차 AS 기간도 다 끝나고 다른 자동차로 바뀌는 기간이다. 근데 앞으로 그 뒤로도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의지가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제작 결함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최종적으로 어디? 현대자동차. 국가수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걸 들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로. 그 자동차에서의 결함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지 아닌지 거기 가서 물어봐요?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뭐 관련된 확인할 만한 그 실력도 그런 관련 그 뭐 기술도 지금 없다고 하니 기계도 없다고 그러니 참 답답한 노릇이고 이거는 결국은 의지의 문제다. 근데 또 하나 보면 공무원 계통에서 제가 보면요. 만약에 국토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 자동차가 기술 공무원이어야 돼요. 기술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공무원이잖아요. 자동차 몰라요. 네. 당연히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될 때가 알려면 자문 얻거나 뭐 하잖아요. 메이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네가 여러 자료 주는 대로 흘러가고 법도 만들어지니까 자기가 뭘 딱 하면 그대로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은 그대로 받아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뭐가 된장이 뗀장이 모르니까. 이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전문성 길러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업체가 진짜로 말하는지 가짜로 말하는지 알아들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지 못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간다고 봐요, 저는. 자동차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대부분이 좀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묻어주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쉐어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왕따 돼요. 또라이 소리 많이 들으시죠? 죄송한 표현인데. 아니, 저 많이 듣죠. 정비업계 제가 왕따예요.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왕따.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 내가 왜냐면 그런데 뭐가 자료를 하잖아요. 예. 저한테 절대 안 줘요. 자료도 안 주고 아무 정보 제공도 안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나요? 요새는 또 구글에 가면 우리나라 것도 거꾸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외국엔 다 내놓으니까 거꾸로 구글 들어가서 봐요. 구글 들어가서 꺼내가지고 그래서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철학이에요.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 중에 또라이 하나, 검사 중에 또라이가 하나 있어야 나쁜 사람들 잡죠. 그 사람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어도. 그러니까 기자 중에도 하나 그런 또라이가 있어야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이제 써서 사회 정의를 밝힐 거 아니에요.
예. 저 자동차 자동차 산업계에 또라이고, 예. 예. 이게 여기서 또라이라고 하는 괜찮아, 건 나쁜 좋은 거. 의미로 예, 또라이입니다. 그럼요. 예, 좋은 의미로. 아니 그러니까 한 길만 가는 예. 예. 이게 정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편에 서 있으면 돼. 기업 편 안 서고.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 다른 사람 시간이 좀 걸리죠. 그거는. 근데 예. 인정받는 거죠. 예. 근데 말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제작사가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안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토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의지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 방법은 여론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명장님이 이번에 그 기증자의 자동차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전체 해체하고 저 결함의 문제점 가능성이 많다라고는 확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국회에서 제가 짐작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모아서 호소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지금 올라갔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이 영상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올려주신 그 이제 해체 작업과 관련된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국회에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게 그 행동을 할 것, 후속 조치를 빨리 해라, 발표해라. 그래야 니네 책임 있게 하는 거다. 그리고 국토부도 어떻게 조치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든 입장문을 발표하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 이후에도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다고 그러면 저는 대통령 산하는 어렵겠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이런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해서 반드시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 첫 발을 떼고 그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파크에 그냥 불이 확 붙어서 가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게 이렇게 싸우시는데 뭐 당신 열심히 싸워 좋은 일 하네 그리고 가버리면 혼자 두드러 맞아요. 어느 골목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이렇게 끝날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또라이가 또라이로 끝나지 않고 제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건 그거는 힘없는 돈 없는 백 없는 다수 국민들이 힘 모아서 스스로의 힘이 되고 스스로의 백이 돼주는 거거든요. 같이 힘 합쳐주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장문색 박용진 TV에서 함께 행동해 주시고 의견 모아주시고 국토부에도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박영진 의원님이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독립군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세상을 바꾸는 독립군. 나는 자동차 업계의 기술적인 발전을 위한 독립군. 우리 앞으로 독립군으로 네. 예, 해서 뭐 또라이 말고 독립군. 독립군. 세상을 바꾸는 독립군. 현 영상에 명장님 걱정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나 이제 몸 조심해야겠다. 아, 내가 할 때마다 그래. 뭐 밤에는 다니지 마라. 저도 그래요. 사람 많은 데로 다녀라. 꼼꼼한 데 절대 다니지 마라.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나 고발하면 자기네가 이제 덤빈다. 막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니 이제 그 지켜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할 말하고 할 일을 하는 사람들 지켜주는 건 정말 말 없는 다수 국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고 편을 들어주는 거고 그렇거든요. 세상을 바꿉니다. 이번에 스마트 스팀 엔진은 뭔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고마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를 지지해주고 우리 박의원 지지해주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차 무상보증을 포기하고 저희한테 차를 제보하신 그 사람의 용기도 정말 그럼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문제가 되면 저와 우리 박의원 의원님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소비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